지난 2월 6일 새벽 쌍둥이 임신 24주 차였던 이모 씨는 갑작스러운 출혈 증세를 보였습니다. 급히 찾아간 동네 병원에서 이른둥이가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들은 이 씨는 119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새벽에 밤늦게 그때 피가 비쳤어요. 좀 위험하다고 하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해서 이제 119 도움 요청해서 갔는데 MBC가 입수한 당시 119의 소방 기록입니다. 새벽 5시 59분 이 씨가 사는 경기도 평택에서 가까운 충남과 수도권 병원들에 전화해보지만 40번이 지나도록 1시간째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41번째부터는 차로 3시간이 걸리는 대구와 경북, 호남 쪽 병원들을 수소문해도 소득이 없기는 마찬가지. 다급해진 119는 부산과 경남 지역 병원까지 연락을 시작했고 2시간이 넘어가자 급기야 116번째 전화를 제주도로 걸었습니다. 전화를 계속 하시는데 안 된다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애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고. 결국 2시간 42분이 지나 157번째 통화 끝에 찾아낸 곳은 경기도 평택에서 차로 300km 떨어진 경남 창원의 대학병원. 119는 급히 헬기를 이용해 이 씨를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경기도 쪽이면 대학병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실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생겨서도 안 되는데 다행히 응급치료를 잘 받은 이 씨는 지난 3월 예쁜 딸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위급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두렵기만 합니다. 내 잘못 갖고 내가 못 지켜줄 것 같았어. 그냥 무서웠어요. 못 지킬 것 같았어.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시작된 이후 이 같은 응급실 뺑뺑이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MBC가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9의 평균 이송 시간은 상반기 기준으로 재작년 23분대에서 올해는 27분대로 늘어 30분에 육박했습니다. 2년 만에 4분가량 늘어난 겁니다. 비정사태가 터지고 이제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안 왔던 119의 이송 문의가 더 많이 오는 것들이 있고요. 전공의들이 떠나며 생긴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응급의료진들도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 많이 볼 때는 14명 정도 봤고요. 중증 외상에서는.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수술 못하면 죽는데 너무너무 우리나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환자와 구급대, 의료진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해가 저문 시각 경기도 의정부의 한 응급외상센터 앞. 머리에 붕대를 감은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추락으로 얼굴뼈가 부러진 이 환자가 출발한 곳은 충남 홍성. 출혈이 심해 큰 병원을 찾았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자 수소문 끝에 170km나 떨어진 경기 북부까지 달려온 겁니다. 가까운 데는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받아요. 저희가 멀리 받은 게 저기 그 속초에서도 받고요. 연천에서는 복통을 호소한 환자가, 포천에서는 머리를 다친 환자가 모두 30분 이상 걸려 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넘어지거나 그런 추정이 되고요. 넘어진 걸로. 어디 머리가 다치셨어요? 네, 두개골이 깨지고. 지금은 새벽 2시 반이 다 돼가는데요. 늦은 시간이지만 구급차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환자를 이송할 때마다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기 위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10번 정도 전화해서 성공하면 그나마 다행. 환자를 태운 채 30번 이상 전화하며 허락해주는 곳을 찾다 보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수용 문의를 할 때 30배 이상 이제 넘어가는 경우는 보고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최근에 많이 있죠. 서울대가 앉아서 멀리 갈 때는 인천 지역을 가기도 하고 연천에서요? 네, 그러면은 사실 1시간 반 정도 가기도 합니다. 사이렌 울리고 신호 다 제끼고 그렇게 가도 어렵게 환자를 받아주는 응급실을 찾으면 감사하다는 인사가 절로 나옵니다. 받아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한 인사를 한 소방대원이 해가지고 MBC가 소방청의 환자 이송 시간 자료를 입수해 분석해봤습니다. 병원까지 2시간 넘게 이송한 환자 수는 지난 2023년 상반기 1,656건에서 의정 갈등이 시작된 작년 상반기에는 2,245건으로 늘더니 올해 상반기에는 3,87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의정 갈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2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반대로 응급실에 30분 이내에 빨리 도착한 환자 수는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2023년 72만여 건에서
지난해 66만여 건, 올해는 다시 56만여 건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만큼 환자들의 응급실 뺑뺑이가 심각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응급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빠른 응급 조치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하지만 길어지는 의정 갈등 속에 환자에게 생명과도 같은 귀한 시간이 길에서 버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종합병원. 구급대가 침대에 누운 환자를 황급히 응급실로 옮깁니다. 환자는 기력을 잃은 듯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습니다. 만성쇠약으로 쓰러진 환자를 강원도 태백에서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영월까지 이송해온 겁니다. 온열 질환 증세를 보인 60대 환자는 평창에서, 40대 환자는 정선에서 장거리를 달려 영월의 유일한 종합병원인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적지 않은 환자가 응급실에 왔는데요. 병원까지의 거리가 먼 지방은 환자 이송이 더 녹록지 않다고 합니다. 2달 전에는 속초에서 복통 증상을 보인 어린이가 태백 산맥을 넘어 170km를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배가 아픈데 속초인데 갈 데가 없다. 거의 15군데를 연락을 했는데도 받질 않아서 겨우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속초에서. 가뜩이나 면적은 넓고 병원은 적어 응급실 가기가 쉽지 않은 강원도는 의정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단 병원이 수가 적고요. 만약에 정말 중증 환자가 생기면은 1시간 이상 소요되거든요. 전문적인 응급조치 받는데도 좀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MBC가 입수한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강원도에서 이송거리가 30km를 넘은 환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명이 늘었습니다. 대학병원들도 환자가 넘치거나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거기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면 서울로 보내고 이제 권역을 넘어서 도를 넘어서 가야 되는 일이 사실은 상당히 많죠. 같은 기간 전국에서 119가 30km 넘게 장거리 이송한 환자는 36,288명. 지난해보다 1,263명 늘어난 건데 주로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충청권에서 급증세를 보였고 경북과 전북에서도 각각 1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줄거나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이제 큰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의정 갈등이 비수도권 환자들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 정상화가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